중앙대는 간, 아다군 모두에서 선발합니다. 그중 다군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20에서 30대 1 정도로 매우 높아요. 다군에서 선발하는 대학이 많지 않고 중앙대보다 선호도가 높은 대학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렇다면 다군 합격은 꿈꾸면 안 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작년 중앙대 정시 입결을 살펴봅시다. 먼저 인문 계열입니다. 중앙대는 정시 모집 단위가 다양하지는 않아요. 가군에서는 인문대학 하나만, 나군에서는 사회과학대학과 사범계열 대학 3개학과, 다군에서는 경영경제대학과 간호학과에서만 선발했었어요. 단, 올해는 여기에 변화가 있는데 나군의 사회과학대학이 가군에서 선발하게 돼요. 나군 같은 경우에는 사범계열 모집 단위만 남게 되었네요. 입시 결과는 평균 100분위보다 대학별 환산 점수가 중요한데 전체 모집 단위의 대학별 환산 점수 70% 커트라인 평균은 762.64였어요. 그렇지만 이해하기가 다소 어려우니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최종 등록자 100분위 70% 커트라인으로 보면 평균은 92.17이었죠. 영역별로 보면 수학은 95.5의 100분위를 보여서 최종 등록자 중 많은 학생들이 수학 나영 성적이 1등급이었을 것 같아요. 국어 영역은 92.2로 2등급 중에서도 중간 정도 성적이면 되었어요. 반면 탐구는 87.6으로 눈에 띄게 낮았는데 이는 중앙대의 영역별 반영 비율 차이에서 기인하죠. 인문 계열 같은 경우 국어와 수학은 각 40%를 반영하지만 탐구 반영 비율은 20%밖에 되지는 않아요. 그럼 국어와 수학은 같은 40%를 반영하는데 왜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는 작년 수학 나영이 다소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같은 원점수 혹은 같은 100분이어도 수학 표준 점수가 국어 표준 점수에 비해 더 높게 나와 그 영향력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올해 중앙대 입결도 수학 100분위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는 없어요. 수능 시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겠죠. 참고로 영어는 절대평가여서 이 자료에 없지만 중앙대 영어 등급별 가산점이 작년과 달라졌어요. 영어 영향력이 다소 줄어드는 식으로 변경되는데 지원 시에 참고하면 좋겠어요. 군별로 보면 가군은 763.74의 환산 점수를 보였고 나군은 760.79, 다군은 765.79로 다군의 입결이 다른 군에 비해 높았어요. 경쟁률 역시 타군에 비해 무척 높음을 알 수 있죠. 이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선호도 높은 대학의 다군 선발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런 경쟁률에 너무 소심해질 필요는 없어요. 물론 경영경제대학이 선호도 높은 모집 단위이기 때문에 입결이 높은 편인 것은 맞지만 충원 인원 역시 굉장히 많은 것이 보이죠. 경영경제대학은 무려 예비번호 1635번이 합격할 정도였고 이 때문에 다군의 실질 경쟁률은 1.92대 1밖에 되지 않았어요. 다른 군의 실질 경쟁률이 3.1대 1인 것과 비교해서 실질적으로는 더 낮은 경쟁률을 보인 거예요. 따라서 다군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것을 경쟁률 때문에 꺼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연계열 모집 단위는 인문계열보다 좀 더 많은데요. 올해는 여기에 더해 가군의 AI학과와 첨단소재공학과가 추가돼요. 중앙대 자연계열 입시 결과에서 먼저 눈에 띄는 점은 다른 모집 단위들이 730에서 740점대의 입시 결과를 가지는 것과 다르게 생명공학대학과 예술공학대학의 입결이 현격히 낮다는 점이에요. 이는 이 두 개 모집 단위가 서울이 아닌 안성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에요. 지원 시에는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겠죠. 올해 새롭게 선발하는 첨단소재공학과도 안성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소 낮은 입결을 보일 것으로 보여요. 가군의 의학부의 높은 입결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충원율도 높아서 실질 경쟁률은 1.86대 1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었어요. 나군 서울 모집 단위 중에서는 산업보안의 입결이 가장 높았고 건축의 입결이 가장 낮았죠. 진학사 표본에 따른 최종 입결 순위도 다르지 않았어요. 다만 재작년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는 충원율 차이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경향성은 충원율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충원율이 76%에 머물렀지만 재작년에는 123%로 매우 높았거든요. 충원율이 높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입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충원율이 낮은 경우에는 다소 그런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이 모집 단위들의 100분위 70% 커트라인 평균은 91.3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 100분위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인문 계열 설명할 때 영어 등급별 가산점이 달라져서 영어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연 계열은 가산점 격차가 인문 계열보다도 더 줄어들어요. 작년에 1등급이 100점, 3등급이 88점의 가산점을 받았는데 올해는 1등급은 동일하지만 3등급에 9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거든요. 이렇게 영어 영향력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서 다른 영역들의 성적이 더 중요해질 거예요. 다군 같은 경우에는 창의 ICE 공과대학과 소프트웨어 대학 사이에는 입결에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나군에 비해서는 대학별 환산 점수가 2점에서 7점 정도 높아 보여요. 100분위로 볼 때는 나군과 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소수점 단위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는 정시에서 대학별 환산 점수의 2점, 6점 차이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대학별 환산 점수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100분위로 보면 나군과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닌 것처럼 보이네요. 하지만 소수점 단위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는 정시에서 대학별 환산 점수의 2점, 7점 차이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정시 지원 시에는 대학별 환산 점수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고, 이 점수는 바로 진학닷컴에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대학별 환산 점수도 확인하고 이를 통한 나의 경쟁력도 확인해 볼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해봐요. 간호는 상대적으로 낮은 입결과 경쟁률을 보이네요. 나군의 자연계열 모집단위 지원한 수험생들이 다군에 지원할 때에는 간호학과보다는 우선 공학계열 쪽 모집단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는 올해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상으로 중앙대학교 2020학년도 정시 입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전체적인 관심 모집 단위의 입결은 화면을 멈춰두고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어요.